국회가 공백 상태에 빠진 지 35일 만인 지난 4일 여야가 합의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물꼬는 튼 셈인데요. 하지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완전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첫 입성하셨는데요. 21대 국회가 전반기, 후반기 모두 이 법정 시한에 맞춰서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 개원 여부는 여야 협상을 원칙으로 이제 양쪽이 다 합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은 그걸 일방적으로 독주라는 프레임에 걸려서는 안 되죠. 여야 합의해야 되는데 쟁점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됐던 것이고,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우선은 문을 열었죠. 의장, 부의장 선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문을 열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가 계속해서 일단 대화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의 협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지금 이제 18개의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법사위원회죠. 예.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데 종래 법사위가 너무 전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꾸 심사위의 것을 자꾸 미루게 되고 위원장의 영향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국민을 위한 법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재개정을 하려면은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는데 국회를 위해서 좋다. 법사위원장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희 당이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그 전제가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불필요한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상임위 판단을 존중해서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자꾸 심사에 자꾸 심사 그 자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각종 상임위 구성에 가서 서로 배분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걸 협의를 거쳐서 뭐 결국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벌써 임기 중에 반을 보내셨는데요. 소회가 어떠신지요? 글쎄, 임기가 4년 중에 2년을 했는데 한 10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 활동을 하는 제약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또 법 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2년밖에 안 갔더라고요. 네. 지금 10년 같은 2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보람찼던 일을 꼽자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국회의원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이 법안 재개정이 문제고 또 하나가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보람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 문화 전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안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방향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 문화 전당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제대로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안 개정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어쨌든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야당 대표한테도 가서 읍소를 하고 어찌 됐든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을 금년부터 가졌다는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참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이런 점은 아쉬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법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생활에 규제가 된다든가 불필요하다든가 꼭 필요한 법안들을 이제 많이 내게 되는데 제때 심사가 안 돼요. 21대 국회 초반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안 심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 또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법안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생활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때 안 돌아가는 건 그건 참 아쉽대요. 네, 요즘 참 바쁘실 것 같은 게 지역구를 돌면서 의정 보고회를 갖고 계시잖아요. 활동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의정 보고회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다 이걸 보고 드리고 또 소통을 통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민원 그런 게 정치적인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네. 각종 민원들. 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다수가 만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의정보고회를 하시면서 이제 주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지역민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광주에서 85%의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떨어졌어요. 실망이 크죠. 그 실망이 큰 것에다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가 안 돌아가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민생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집권 여당이었지만은 이제 야당이 된 겁니다.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대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대여 투쟁 정확하게 저희들이 견제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면서 국민 생활이 피폐하지 않도록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이제 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것들은 좀 어떤 말씀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집권 여당 시절에 저희들이 민주당이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네. 국토교통부 예산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래서 원도심의 국비를 제가 굉장히 많이 끌어들였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광주시나 각 구청에서 예산 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제대로 키워야 도시가 커지고 또 호남을 제대로 키워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역점을 두고 여당을 상대로 해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잘못하면 사업 추진에도 좀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군요. 사업 추진이 이제 이런 건 있죠. 예산을 확보가 예전처럼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예산을 많이 따와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행기관은 아무래도 광주시 그다음에 각 구청들 아니겠어요? 네.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냐도 중요하지만은 잘 집행해서 성과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별로 덜한데 주로 예산을 확보한 것에만 신경을 써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좀 질 높은 주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이 집행까지도 좀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 아시아 문화 전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셨었는데 이 이강현 전당장이 취임을 했고요. 뭐 이강현 전당장에게 좀 어떤 점들을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2015년에 형식적으로 전당은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거의 6, 7년 동안에 전당장을 정식으로 뽑을 수가 없었어요. 직무대리 체제였어요. 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 때 그 법안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원적 체제가 돼가지고 복잡한 구조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특별법 그걸 개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할 수 있게 됐고 최초로 전당장이 금년 3월에 선임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전당장은 아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이렇게 뽑았던 걸로 절차를 밟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제일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문화 전당 국립이더라도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는 데에서부터 퍼져나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한편 이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 조직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이 정부가 좀 걱정스러운 게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정부 기구 축소 그 프레임에 빠진 것 같아요. 정부의 직제를 줄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이 소위 말해서 5.18 원형 보조를 위한 그 사업들이 한시 조직이거든요. 네. 앞으로 3년 정도 하는데 그 기구를 축소 내지 위축을 시킨다는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기 후보 때도 그랬어요. 5.18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서진 정책을 강화해서 하겠다. 호남에 굉장히 구애 활동을 많이 하던데 아니 그렇다면 그거에 다 뭐냐? 제스처냐? 이거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해라. 불과 저 보건추진단이라는 것은 3년이면 해체되는 한시기구예요. 그것마저도 줄이고 축소시킨다? 그럼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요즘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세 판짜기에 좀 몰두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로 의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좀 후보로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에 좀 있으신가요? 광주시당은 하반기를 제가 맡기로 이미 합의를 봤어요. 네. 전반기 때 양보를 했던 것이 다른 의원들이 또 하반기에는 제가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합의가 이미 됐던 거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을 이제 8월 이후부터는 하게 될 건데 정말 어깨가 무거운 게요. 민주당에 대한 그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호남 지역인데 네. 민주당이 그게 걸맞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실망스러운 걸 많이 보여줘서 정말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야 된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당대표가 8월 말에 결정이 될 거인데 정말 당대표가 누가 되든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합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를 혁신으로 가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대여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은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께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당에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회 안에서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후반기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전반기도 그랬지만은 예산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정 위원회에 같이 여러 명이 포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내부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각자 분담해서 하죠.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는 산자위원회나 국토위원회를 가고 싶었는데 또 그쪽을 원하는 의원들이 조금 더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라 양보하고 우리끼리는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하고 각기 분담해서 광주를 챙기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대로 하반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계획을 들어봤는데 이제 임기가 2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에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잖아요. 이 실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만든 당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네. 개별 의원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 때만 나타나서 표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달라지는 그런 건 제가 정치를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머리보다 가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사람이 우선이다. 정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함께 국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